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이자 중독치료센터 소장인 애나 램키의 저서 도파민 네이션의 4장 나와 중독을 이해하는 7단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파민은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도파민을 만들 수 없게 된 쥐들은 음식을 찾지 못하고 음식이 코앞에 놓여 있어도 굶어 죽지만 음식을 입안으로 바로 넣어주면 씹어 먹으면서 그걸 즐기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도파민은 무엇인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과 관련이 있죠. 어떤 약물이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분비할수록 그 약물의 중독성은 큽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고 쾌락과 고통은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쾌락 쪽으로 기울었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수평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적응하고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셈이죠. 뇌의 저울이 수평을 이루면 우리는 산책하기, 해돋이 구경, 친구들과 식사 즐기기 같은 일상의 단순한 보상에서 다시 쾌락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가고 강합니다. 즐거운 자극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떨어지고 쾌락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준점은 높아집니다. 우리는 순간적이고 영원한 기억을 뇌리에 새기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의 교훈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기억은 해마에 평생 남죠. 쾌락과 고통을 처리하는 신경장치는 결핍의 세계에 완벽히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쾌락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번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상처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신경 설정값이 높아지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끝없이 갈등할 것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추구자입니다.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는 세상의 시험에 너무 잘 대응해왔죠.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을 결핍의 공간에서 지나치게 풍족한 공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이 풍요로운 세상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톰 피누케인 박사는 이를 두고 인간은 열대우림의 선인장이라고 표현했죠. 건조기후에 살아가는 선인장이 열대우림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는 과도한 도파민에 둘러싸인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의 우리는 더 많은 보상을 얻어야 쾌감을 느끼고 상처가 덜하더라도 고통을 느낍니다. 어떻게 쾌락을 덜 추구하고 고통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도파민으로 7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데이터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무엇에 얼마나 자주 의존한지에 관한 단순한 사실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 행동을 계속하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는 거죠. 2단계는 objectives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성적이지 않아 보이는 행동도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죠. 저자가 10대가 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로맨스 소설을 읽기 시작한 것처럼요. 3단계는 problems, 문제들입니다. 그 행동을 계속하면 안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죠. 중독에 빠졌을 때 자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찾아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적 의존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늘어나서 중년이 되어서야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4단계에서 30일간의 절제, abstinence가 필요합니다. 뇌의 보상 경로를 다시 만드는 데는 최소한 한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절제는 항상성, 그리고 덜 강한 보상에서 쾌락을 얻는 능력을 회복하죠. 이때 도파민을 막아서 얻는 이득이 있더라도 정신질환 증상이 보이면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무시하고 중독만 관리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5단계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도파민 사용을 멈추면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생각, 감정, 감각이 몰려옵니다. 이때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챙김의 가르침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경험은 새롭고 예기치 못한 다채로운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6단계 통찰 인사이트입니다. 진짜 자신과 대면할 때죠. 중독 대상에 의존하는 동안에는 통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중독 대상과 최고 4주간 멀리하는 간단한 연습만으로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통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중독 대상과 새로운 관계, 넥스트 스텝을 맺을 차례입니다. 한 달간 절제한 이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절제에 성공한 이후에도 중독 약물에 기대고 싶어 하지만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험, 익스페리먼트를 하죠. 심각한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잘 참다가 어느 순간 둑이 터지듯 의존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대상과 이별해야 합니다. 더 잘 이별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